안녕하세요. 멋쟁이 사자처럼 11기 유소정입니다. 이번 주는 8장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제어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코드의 실행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드 실행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게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제어문을 사용하는 걸 억제합니다. 대신 for each, map, filter, reduce 같은 고차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블록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문은 코드 블록 또는 블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0개 이상의 문을 중괄호로 묶은 것입니다. 하나의 실행 단위로 취급을 하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어문이나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배웠지만 문의 종료를 의미하는 자체 종결성을 갖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 블록의 실행을 결정합니다. 조건식은 불리언 값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조건문에는 if, else문이 있는데요. 조건식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실행할 코드 블록을 결정합니다. 이 예제를 보면 이 코드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이 코드 블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평가 결과는 불리언 값으로 암묵적으로 타입이 변환이 되는데 예를 들어 0이면 0이 쓰이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false로 변환이 됩니다. 대부분의 if else문은 사망 조건 연산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망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망 조건 연산자는 이렇게 생겼고 값으로 평가되는 표현식을 만듭니다. 여기서 값이 중요합니다. 사망 조건 연산자 표현식은 값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문과의 차이점이 if else문은 표현식이 아닌 문이라서 값처럼 사용할 수 없지만 사망 조건 연산자 표현식은 값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여기 kind라는 변수에도 값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뒤에 if else문이 붙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문의 마지막 스위치문을 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은 표현식을 평가하여 그 값과 일치하는 표현식을 갖는 케이스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치하는 표현식을 갖는 케이스문이 없다면 실행 순서는 쭉쭉 넘어가서 디폴트 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폴트 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문과 if else문을 비교해 볼게요. 차이점이 뭘까요? if else문의 조건식은 무조건 불리언 값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0이 false가 됐던 것처럼. 하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의 표현식은 불리언 값이라기보다는 문자열이나 숫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제 8-7을 보면서 더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months에 여기 예제 8-7이고요. months에 11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 따로 불리언 값으로 변환되지 않고 그냥 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예제를 이해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먼저 예측을 해보세요. 결과는 invalid months가 나옵니다. 왜 invalid months가 나올까요? 자, months에는 현재 11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11이 들어가게 되고 케이스 중에서 12를 찾게 됩니다. 이 케이스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month name에는 현재
선언만 되어 있고 어떤 값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 노벰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케이스로 또 다음 케이스로 실행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onth name에 노벰버가 처음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디셈버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문인 디폴트 문에서 invalid mont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invalid month가 나오겠네요. 이거를 용어로 false라고 합니다. 그러면 false를 방지하는 방법이 잠깐 언급했지만 브레이크 문을 쓰는 것입니다. 예제 8-8을 보면은 여기에 케이스 11에 month name에 노벰버를 할당하고 실행 흐름을 끊겠다라는 의미로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false가 되지 않고 여기서 실행 흐름이 중단되게 됩니다.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문을 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건문을 골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조건식의 평가 결과가 참인 경우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식을 재평가하게 되는데 그 조건식이 거짓일 때까지 코드 블록을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은 3가지가 있는데요. for문, while문, doWhile문이 있습니다. 먼저 for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or문은 너무 간단하고 다른 언어에서도 써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 부분의 실행 순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변수에다가 초기값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을 평가해서 이게 참이라면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참이라면 또 코드 블록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보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문을 불리언 값으로 강제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결과가 거짓이면 코드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for문과 while문을 어떤 상황에 써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 각각 써야 할까요? for문은 비교적 반복 획수가 명확할 때 쓰게 되고 while문은 비교적 반복 횟수가 불명확할 때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oWhile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oWhile문은 이름부터가 while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코드 블록을 언제 실행하느냐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8-17을 보면은 do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의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코드 블록을 먼저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보통은 doWhile문은 많이 쓰지 않고 for문과 while문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블록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문과 continue 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스위치 문에서 폴스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문을 사용했습니다. 스위치 문에서 케이스 문이나 디폴트 문을 레이블 문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문은 식별자가 붙은 문이라고 하고요. 이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식별자가 붙은 문을 레이블 문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문의 코드 블록을 탈출할 때 브레이크 문을 쓰게 됩니다. 이 예제를 보면은 현재 이
이 레이블문에 브레이크가 여기 걸려 있네요. 그러면 콘솔 로그 1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콘솔 로그 2는 하지 않게 됩니다. 레이블 문에만 브레이크 문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복문에도 브레이크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에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컨티뉴 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컨티뉴 문은 반복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반복문의 코드 블록 실행을 현 지점에서 중단하고 반복문의 증감식으로 실행 흐름을 이동시킵니다. 브레이크 문처럼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스트링에는 헬로 월드가 들어가 있고 서치에는 L이 들어가 있고 카운트에는 0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포문을 보면은 i가 0이고 i는 스트링의 길이만큼 순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증가를 하게 되네요. 이 조건문을 보면은 스트링의 i번째 값이 서치 L이 아니면 컨티뉴를 하게 됩니다. 컨티뉴를 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실행 흐름을 옮기게 된다는 거고 카운트 풀풀을 카운트 증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0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h가 들어오면 서치가 L이니까 같지 않아서 여기가 참이 돼서 컨티뉴를 실행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카운트를 하지 않고 1로 넘어가서 i가 증가합니다. i가 증가하고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게 되고 무조건 스트링 랭스보다 낮겠죠. 그 다음에 뭐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L이 나오면 서치와 L은 같기 때문에 여기가 거짓이 돼서 카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L인 경우에만 참이 나와서 카운트를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L이 3개입니다. 그럼 카운트는 3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3이 찍히게 됩니다. 오늘은 코드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타입 평가와 단축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